자, 반갑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이제 제 7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축법 다 끝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들 한 3파트가 있는데 이것만 잘 보시면 이제 건축법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 법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전의 건축의 협정입니다. 건축의 협정. 이것도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건축 협정이다 합니다. 이 건축의 협정을 통해서 건축이 원래 어려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행 특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역, 어떤 특별한 지역입니다. 특별지역, 특별한 지역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서는요, 원래 안 되지만 보시면, 자, 보니까 어떤에 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겠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잘 뭐 형성이 되어 있네요. 형성이 쭉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딱 보시면 참너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는 개별 땅 주인이 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이 있습니다. 각기 건축을 할 때는요, 이렇게 개별적 건축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인데, 또 땅이 안 크니까 그리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가운데 요 두 필지는요, 맹지입니다. 맹지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지역 안에 있다라면요, 요쪽 지역 주민 전원 100% 전원 다 100% 찬성을 딱 한다. 라고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를 한 필지인 것처럼, 이것이 필지가 11개가 아니고 한 필지인 것처럼, 한 개 필지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여기에 일단에 건축할 수 있겠냐. 건축, 뭐 각종 어떤 뭐 정축, 개축도 함께 해줍니다. 해줘요. 어떤 특별한 지역입니다. 특별한 지역. 이 특별한 지역 안에 딱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가 다 동의, 찬성을 딱 한다라면은요, 요 전체가 한 필지인 것처럼 간주해서 토지 이용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 건축을 위해서 서로 협정을 맺는다. 협정을 딱 체결해서 협정서를 들고 이제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으면 이제 그렇게 또 공사하게 착수할 수 있게 혜택을 또 주게 됩니다. 또 인가는요, 해당 그 지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 특별한 지역, 요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한 지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이것도 지, 주, 존, 조례라고 하는 요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서 자, 보니까 첫 번째 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협정체를 할 수 있다랍니다. 자, 또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요 장소,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는 요 장소 내에서 체결 가능하다랍니다. 또 뉴타운 사업을 할 때 철가지 않는 존치지이라는 요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또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지역 안에서 가능하다 해서 요 지, 주, 존, 조례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만 협정 체결할 수 있다. 할 때 100% 전원 동의해서 협정인가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착수해서 해당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이용합니다. 이용을 딱 해요. 이용을 딱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여기 건물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땅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폐지, 이제 우리가 많이 썼다 폐지. 폐지하고자 폐지할 때는요, 이때보다 최소한 20년 이상 이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폐지하고자 할 때에 폐지인가 신청하는데요. 이때 폐지인가 신청할 때는요, 이때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협정을 깨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큰 틀 이겁니다. 이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협정을 통해서 건축을 딱 할 때는요, 건물을 맞벽으로 서로 맞대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맞벽 건축할 수 있다.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맞벽할 때 보시면 각종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과 건축 신고 등 건축 절차를 같이 분리점을 같이 해서 통합해서 허가 신청, 감자 지정 등 통합해서 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또 해줍니다. 이것뿐 말고 또 기타 개별적 조항, 통합 적용할 수 있는 또 조항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조대지주 권하입니다. 조대지주 권하, 조대지주 건하라는 것을 통합하게 해줍니다. 해서 보시면 이 조경 설치, 대지 도로 접도 관계, 지하청 설치, 주차장 조항, 그 다음에 건폐율과 하수구 이것을 통합하게 해준다. 이렇게만 딱 틀자고 한 개로 다 인정해서 건물을 딱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혜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 주, 존, 조례 이거 하고요.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깰 때는요,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반수가 동의된다. 요 세 틀이 제일 중요한 틀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해서 보시면 책에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439페이지에 협정 체결할 때 보시면 전원 합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이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 대상 지역이 밑에 1, 2, 3, 4, 5에서 지, 주, 존, 조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40페이지에 협정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군구한테 인가 받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시면 협정의 폐지 보이죠? 협정 체결자들이 협정을 폐지 코지할 때는요,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특례편 보시면 맞벽 건축할 때 보시면 건축 절차, 건축허가 신청, 착공 신고, 사용 승인 등등등 감리 등등 통합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또 기타 통합적인 특례에 보시면 바로 조, 대, 치, 주, 건하에서 통합할 수 있는 법정 또 있다. 완화편은 필요 없고 통합하는 조항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협정이다. 저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하나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 요 결합건축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역이 있다. 랍니다. 요 지역 내에서는요. 요건 요 지역 안에서 요것도 역시 결합건축 협정입니다. 협정을 딱 체결해서 인가 신청한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인가 신청합니다. 인가 신청해요. 그래서 인가 받으면 이제 해당 행위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여기입니다.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 요 지역을 딱 보시면요. 요건 협정 인가 신청할 때 이것도 전원입니다. 전원 합의인데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랍니다. 그래서 전원이 몇 명이냐 하면요. 딸랑 두 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지역 요 안에서 이 특별한 지역 요 안에서요. 이 최단 제일 짧은 거리냐 최단거리 100m입니다. 100m. 요 100m 안에 위치하고 있는 요 두 개 필지입니다. 두 개 필지가 딴 게 아니고요. 뭘 하냐면 용적률만 이것을 한쪽에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용적입니다. 그래서 요쪽 만약에 요쪽이 상업적이다. 상업적인데 만약에 주어진 것이 똑같은 상업적이어서 요쪽에 보니까 전체가 다 700%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합니다. 그럼 여기도 700입니다. 700%인데 이것이 100m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때는요. 요 땅 주인이 서로 합의 말을 딱 맞추면요. 요쪽 700을 이쪽에 다 보내가지고 합치면 14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 큰 건물 지어서 임대 수익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상권이 이쪽은 참 좋은데 이쪽은 참 안 좋다 할 때 건물 짓지 말고 이쪽에 주어진 경쟁력 규모의 어떤 범위를 몰빵을 쳐서 한쪽에 줬다겠죠. 주면 큰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더 높아진다. 그럼 임대 수익을 나누면 됩니다. 역시 어떤 특별한 지역 안에서 100m 안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 필지가 용적률을 합쳐가지고 한쪽에 큰 건물을 짓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그 다음에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이용이 딱 되었다가 이제 폐지합니다. 폐지할 때입니다. 딸당 2명이냐 2명. 폐지할 때도 보시면요. 전원 100% 찬성을 다 해야 폐지할 수 있고, 이때는 폐지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이건요 30년까지는 이용하고 신고하세요.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것이고요. 요 대상 지역 보시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무슨 상업 지역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어요. 상업 지역들. 또 정비사 가운데서는요. 딴 사업 안 되고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하는 지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역세권 개발 사업 지역 등이 또 나오고 쭉 나오는데 땅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두 개만 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 안에서 인접하는 100m 안에 두 개 필지가 용적률을 한쪽에 몰아서 쓴다 했을 때 두 명 다 전원 합의 필요하고 이것도 인가받는다. 그래서 건물 지은 다음에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폐지할 때도 전원 합의해서 폐지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대지간의 최소와 최단거리 100m 이내 두 개 필지가 용적률을 서로 합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에 보시면 상업지역과 개발 지역들도 주거관리사업 지역 등이 있고 또 건축협정과 특별건축, 리모델 활성화 지역 등이 있는데 다 볼 필요 없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하고요. 상업지역만 잘 봐주십시오. 1번, 3번 잘 봐주십시오. 절차 보시면요. 자, 절차 보시면 두 개 필지니까 저는 다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타 상황에서 볼 것이 없네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평 가세요. 빈타임 444페이지 관리평 가보시면 결합건축권자 할 때는요. 이제 결합건축 대장을 작성을 해서 관리하겠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괄호 4번입니다. 4번. 아니 3번 4번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편에서 괄호 3번 보시면 결합건축 했을 때는 최소한 유지는 30년으로 한다. 30년 이상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보시면 폐지하고자 할 때 전원 동의해야 하면서 폐지 신고하면 된다. 해서 결합건축은요. 협정을 깰 때는 전원 동의 필요하고 30년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건축협정 요 장소는 딱 보니까요. 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동의인데 깰 때는 20년 지나고 나서 가반수입니다. 그런데 결합건축은요. 전원 동의 필요해서 협정 체결 했지만요. 깰 때는 30년 지나고 또 전원동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들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지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빈집 정리가 또 신설죠. 빈집 정리 신설되었습니다. 빈집을 방치당했다. 빈집을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빈집을 확인했습니다. 누가요? 시군구청장이 빈집이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확인했는데 다시 또 1년 이상, 1년 뒤에 가보니까 계속, 1년 이상 계속 비어있다. 확인되어진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요, 해당 이제 건물 소유자들한테 요 관한 시군과 빈집 철거하세요. 그리고 철거 등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등 명령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들어온다라면요, 이때부터 명령에 또 따라야 된다. 응해야 됩니다. 응해야 된다. 랍니다. 근데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직접 직권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받아보겠습니다. 60일 내에 철거를 얘기했는데 60일 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직권 철거 7일 전에 통지하고 직권 철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1년 이상 계속 비어 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시민을 거쳐서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러면 60일 안에 조치를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7일 전에 사전 예고한 다음에 직권 철거해버린다. 란 말이 이제 오른편에 이어서 보시면 절차편 보시면 알겠죠. 철거를 명했는데 안 따르면 7일 이전까지 알린 다음에 직권 철거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건축부의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테마 5번, 차트 5번을 가보시면 각종 어떤 위헌회와 보칙과 벌칙 등이 나옵니다. 위헌회하고요, 이행 강제금이 이제 마지막 상이네요. 이거 간단하게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상입니다. 안 나와도 우리 기본 과정이니까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헌회하고요, 각종 이행 강제금 이런 두 파트만 딱 보시면 이 부분 끝이 난다. 이렇게 아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각종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특히 건축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위는요, 보시면 중앙에 있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고 있는 중앙에 보시면 또 중앙건축위가 있습니다. 있고요. 지방에 보시면 이제 시도지사도 두고 있고요. 시군구도 두고 있는 바로 지방건축위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대부분 건축사무는 지방사무니까 지방건축위가 대부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건축위는요, 보면 70명 이내 위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70명 이내. 그런데요, 지방은요, 보시면 25명에서 150명까지 많은 인원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가 참 많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건축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도 첫 번째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이요, 여러분들. 자, 지방건축 심의상, 오른편에 보시면 지방건축 심의상에서 2번 심의상 보이죠? 두 문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두 문자. 자, 지방건축 심의상,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조건 분다특이입니다. 조건 분다특이 지방건축 심의상입니다. 지방건축 심의상. 자, 지방에서 건축 조례 만들 때 심의합니다. 지방에서 건축선 지정할 때 심의한다. 겁니다. 분양하는 목적 건물, 분양 목적 건물 지을 때 심의합니다. 또 다중 이용 건물들 심의합니다. 특수구조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분다특에서 이것도 심의해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 조례 정할 때, 지방 건축선 지정할 때, 분양 목적 건물 지을 때, 또 다중 이용 건물에 대한 또 특수구조 건물 때 건축 심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1번의 심의상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의 건축선 지정 조례에서 조례 만들 때 또 일단은 이제 3번은 통과하시고요. 3번은 X 해주세요. 3번은. 요 3번 지문은 삭제가 되었어요. 3번은 이제 심의상에서 3번 보이죠? 다 삭제를 해주세요. 지금 건축 분쟁 조정은 전부 다 중앙에만 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삭제가 되었는데 제가 착오로 안 지웠네요. 컬러 3번 상은 삭제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중 이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4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딱 보이죠? 다중과 특수구조고, 또 5번 또 삭제하십시오. 5번 삭제, 3번과 5번 다 삭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4번, 6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4번, 6번, 7번이네요. 3번에 건축 분쟁에 관한 사항은요, 중앙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바뀌었고요. 5번 가시면 미관 지구의 건물 제한, 이것도 다 삭제가 되었으니까 빼주시고요. 1번, 2번, 4번, 6번, 7번. 6번이 분양 목적 건물 일대 그렇다 해서 조건 분다특 일대만 지금은요, 지방 건축가 심의한다 해서 그 편에서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3번과 5번, 관로 3번, 5번에 있는 심의사항은 다 삭제하시고요. 1번, 2번, 4번, 6번, 7번만 남아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법이 바뀌다 보면 간혹 착오로서 안 뺀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보세요. 왼쪽에 그 446페이지의 왼쪽에 반갈로서 한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자, 전체 위원이 다 모여서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기 보시면요,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여서 하는 바로 분야별 전문입니다. 분야별 전문위에서 다 심의한다. 보통 분야별로 전문의가 다 심의를 다 합니다. 해요. 근데 그 전문 중에서 보시면 중앙에 참 많이 있지만요. 중앙에 보시면요, 건축 분쟁 전문의, 분쟁위가 있습니다. 또 지방에 보시면요, 건축 민원위가 있다. 민원심사, 민원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지방은요, 건축 민원 전문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딱 넘어가니까 건축 분쟁 전문의에 대한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 분쟁 전문의,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건축 분쟁 심사는 분쟁 전문의가 있습니다. 분쟁 전문의가 있는데요. 요건 신청할 때 보시면요,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재정 신청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요, 당사자 누구나 일방 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정 신청은 당사 합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합의 신청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자, 또요, 조정은 3명이 심사합니다. 3명 위원. 그런데요, 여기 재정은 5명까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해서 이때 재정은 판정하기 때문에 재판관 출신 1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을 해서 그 사실을 송부를 딱 해주면요, 15일 안에 오케이 수락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수락표시 이것이 있어야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이 재정은요, 합의 송달을 딱 해주면 60일 안에 불만이 있으면 정식적인 소송의 적입니다. 이 소송의 적이가 없을 때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은 결정하면요, 60일 내에 통보를 할 것이고 이쪽은요, 120일 안에 통보하는데 통보를 딱 통보했으면요, 이쪽은 15일 안에 수락 표시, 이쪽은요, 60일 안에 소송 제기가 없을 때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만 딱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기타 구성원 수 다 필요 없습니다. 구성원 인원들 각종 위원들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과정 절차. 그래서 450페이지 가보시면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구성 딱 보시고요. 절차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 한 명이 신청한다, 또 합의 신청한다 딱 되어 있고요. 절차 그 기한은 60일, 120일에 절차를 마친다 딱 되어 있고요. 효력 보시면 딱 보내면 15일 안에, 또 보내면 60일 안에, 한쪽은 수락을 할 때, 이쪽은 소송 제기하지 아니할 때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이 갑니다. 450페이지 4번에 건축 민원 전문입니다. 민원 전문의. 요건요, 지방에서는 민원 심사합니다. 해요. 이것도 보시면 서면으로 민원 신청을 당사가 할 수 있고, 서면으로. 그 다음에, 구술. 다른 건 전부 다 서면 신청이 되고, 구술 신청도 할 수 있다. 구술도 가능합니다. 구술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자, 요 신청이 딱 들어오면요, 민원은 빨리빨리 해줍니다. 15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줍니다. 15일 안에. 그래서 이쪽은 60일, 120일이죠. 15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서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통보를 해주면요, 요 통보받은 허가권자는요, 요 민원에 관한 요 심의를 존중만 하면 된다. 존중만 하면 된다. 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10일 안에 회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좀 15일 절차를 완료해서 심의 결과 통보해주면 이제 존중할 것이고, 그 처리 결과를 10일 안에 회신을만 하면 된다. 회신에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지방에 건축민원위가 있다 보시고 업무는 필요 없습니다. 질의민원 신청이 딱 보이죠.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신청이 딱 들어온다면 처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452페이지에 1번에 질의민원 신청 받으면 15일 안에 심의를 마칠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요 사실을 송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어딥니까? 5번 가보시면, 관련 5번입니다. 건축민원 전문의의 심의 결정 내용은요, 통지해주면 허가권자가 이를 존중해야 되며, 통지받으면 10일 안에 결과를 회신해야 된다. 하는 5번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챕터 6번에 보칙, 벌칙, 마지막 보칙, 벌칙이죠. 이건 딴 건 볼 거 없습니다. 단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이행강제금 요것만 몇 가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법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칙에서 이제 이행강제금 등을 위해서 벌칙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얘기입니다. 보시면 일단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요, 건축 질서를 위해서 강행복입니다. 강행복 여기서 위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법률을 또 위반하는 분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처벌합니다. 처벌하겠다. 처벌을 합니다. 또 수위가 좀 세면요, 각종 어떤 형사처벌 할 것이고, 좀 약한 상은 과태료 등 부가처벌, 행정처벌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법률 위반 때문에 부과합니다. 하는데 이것 말고 또다시 잘못되어진 상황들 시정하기 위해서요. 시정하세요라고 시정 명령입니다. 잘못되어진 부분 시정하세요. 시정 명령을 또 하게 되어져 있어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한 번 더 경고를 딱 합니다. 한 번 더 계고를 딱 합니다. 당신들 언제까지 이행기한 줍니다. 요 기한이 되어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세요라고 명령을 딱 합니다. 만약에 요 기한 되어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당신들한테 미리 지금 이행 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액 부과한다라고 미리 이것을 경고 처분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준 요 기한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이제 요거 했으니까 이것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합니다. 부가세입니다. 이거요. 보시면 요건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데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랍니다. 이걸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행했다 해도 장래 부과는 안 해도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인데요. 이 부과하는 어떤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 보시면요, 부과 대상이나요, 대상. 대상이 딱 나올 것이고, 자, 부과 대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크게 4대 위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받고 착공했다, 뭐 신고하고 착공했다 등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위반되어진 면적, 위반한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위반한 면적, 이 면적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금액의 50%입니다. 50%면 계속 쭉 부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 기타 위반 사항일 때는요, 시가 표준의 금액의 10% 금액은 1년 더 번씩 쭉 부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 대상을 좀 더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화. 또요, 어떤 가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중. 완화 보시면요, 완화는요, 이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어떤 건축물입니다. 인데 이것이 보니까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소형 평소이더라. 또는요, 무슨 조경 위반했다. 또는요, 보시면 높이 제한 위반했다. 또는요,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 등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이면요, 부과식입니다. 이것도 연 5회, 조합해서 5회까지만 부과하는데, 이 기준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합니다. 또 가중 처벌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상습적 위반, 또요, 영리 목적 위반, 일단은 가중 처벌합니다. 가중. 한다 해서 이것은요, 50%까지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하면 3년간 2번 이상 어떤 위반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고요. 요 영리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할 때 또 가중 처분합니다. 이 부과는 항상요, 문수로서의 부과하게 된다. 문수로 부과한다. 이미 부과 딱 되었으면 그 뒤에 이행한다 해도 계속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행 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보시고 제가 설명한 것만 딱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건축법이었습니다. 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주택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